월급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뱅킹 앱부터 켜보신 적 있으시죠? 입금 내역에 찍힌 그 숫자 하나가 뭐라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든든함이 밀려옵니다. 아,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았다. 스스로를 토닥이며 출근길 발걸음도 왠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지죠. 점심에는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메뉴를 고르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곁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퇴근길 무렵 혹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카드 대금,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결제까지. 마치 누군가 내 통장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히 내 통장을 거쳐가긴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건 별로 없는 허탈한 기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직장인이라면 깊게 공감하실 만한 우픈 현실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친구들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해외여행을 가고 심지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인증샷을 올립니다. 회사 선배들은 점심시간마다 부동산 임장 이야기, 미국 주식 시황 이야기를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이죠. 그 이야기들을 묵묵히 듣고 있자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영리하게 재테크를 하고 돈을 불려나가는데 나만 바보같이 제자리에 멈춰있는 건 아닐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맞기도 벅찬 내 현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당장이라도 뭐라도 사야 할 것 같고 유행한다는 투자처에 영끌해서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급함은 돈 관리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차트를 볼 줄 몰라서? 부동산 용어를 몰라서?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 흐름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돈 관리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 비법을 알아도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절대 무리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월급의 크기가 작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은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을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다루는 통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용어는 다 빼버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초 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달 월급 타면 생활비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은 전부 저축해야지. 정말 훌륭한 다짐입니다만 결과는 어떨까요? 열의 9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국의 행정학자 시릴 파킨슨이 말한 파킨슨의 법칙이 우리의 지갑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양은 주어진 시간을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는 이 법칙을 돈에 적용해보면 지출은 주어진 소득을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는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200만 원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맞추게 됩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것은 맛있는 뷔페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정답은 순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내 의지력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아침에는 가득 차 있지만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다 보면 저녁에는 방전되어 버립니다. 퇴근 후 치맥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바로 그 다음 날 내가 목표로 한 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내 눈에 띄기 전에, 내 손에 닿기 전에 돈을 치워버리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소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이어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눈앞에 맛있는 초코 케이크를 두고 안 먹어야지 참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폭발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애초에 냉장고에 간식을 두지 않고 건강한 음식으로만 채워두는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쓸 돈이 넉넉하게 보이면 뇌는 안심하고 지갑을 엽니다. 아, 아직 여유가 있네? 오늘 택시 좀 탈까? 하지만 자동이체로 저축액이 다 빠져나가고 쪼들리는 잔고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고 커피를 마실까 하다가도 탕비실 믹스커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강제적인 결핍이 합리적인 소비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처음 몇 달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면 그 고통은 곧 희열로 바뀔 것입니다. 선저축 후 지출을 세팅했다면 다음 단계는 내 돈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작업입니다.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왜 굳이 귀찮게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의 큰 바구니에 사과, 포도, 귤을 섞어두면 내가 사과를 몇 개 먹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생활비, 고정지출, 저축할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내 씀씀이를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통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급여 통장은 그저 돈이 들어왔다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정거장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월급날이 지나면 잔고가 영원에 가깝게 비워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돈의 길을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계부를 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비 통장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식비, 교통비, 용돈 등으로 쓸 예산을 정해서 이 통장으로 딱 그만큼만 이체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소비는 오직 이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강력할까요? 신용카드를 쓸 때는 통장 잔고가 당장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쓴다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지불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다릅니다.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30만 원, 25만 원, 10만 원 실시간으로 깎이는 잔고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시각적 고통이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되면서 무의식적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월말이 다가오는데 잔고가 5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취소하고 냉장고 파먹기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 관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친구의 결혼식이 몰려오거나 매일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생깁니다. 이때 생활비 통장만 덜렁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적금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비가 폭발하는 욜로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한 달 생활비의 최소 3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의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모아두세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 비상금은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마음속의 안전장치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내 계획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무기죠. 비상금 통장 이야기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혜택, 항공 마일리지, 할인 이벤트, 포인트 적립 다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3만 원 할인받으려고 실적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굳이 안 사도 될 옷을 사고 외식을 한 경험 없으신가요? 혜택을 핑계로 더 큰 소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무이자 할부라는 달콤한 유혹은 내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할부 항목이 서너 개만 쌓여도 다음 달 월급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씀씀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는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해두세요. 체크카드와 현금만으로 살아보는 한 달.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놀라울 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소비를 통제하라고 하면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굶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돈 관리는 고행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쌓이다가 결국 보상 심리로 엄청난 과소비를 부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소비의 낭비와 가치를 구분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커피를 사랑해서 매일 아침 카페에 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무의미한 소비를 찾아내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지 않는 OTT 구독료, 택시비,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군것질거리. 이렇게 줄줄 새는 작은 구멍들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사기 전에 하루 정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당장 결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딱 24시간만 참아보세요. 다음 날 다시 그 물건을 봤을 때 어제만큼 강렬하게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충동 구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할 때 금액을 내 시급으로 환산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10만 원짜리 신발을 살 때 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내가 이 신발을 얻기 위해 10시간의 노동을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 필터를 거치면 정말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 있는 소비만 남게 됩니다.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멋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통장 시스템도 만들었고 소비 기준도 세웠다면 한 달에 딱 한 번 나만의 재무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가계부를 매일 쓰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대신 매월 말일이나 월급날 하루 전날 내 자산의 총액을 노트나 엑셀에 적어보세요. 내 모든 통장의 잔고를 다 더해보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이 있다면 빼줍니다. 아주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입니다. 이번 달 나의 순 자산은 얼마인지 기록하는 거죠.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늘어나는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가끔은 경조사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 때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의 큰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 1천만 원을 모으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은행 앱에 0이 하나 더 붙은 것이 아닙니다. 1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숱한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통제해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도 내 통장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생각에 타격감이 덜합니다. 아, 진짜 아니면 때려치워도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돈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명품 가방이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 자유와 자신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다는 그 감각. 이 감각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절대 과거에 방탕했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1천만 원을 모은 경험은 5천만 원, 1억 원을 모으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 간신히 저축하는데 누구는 부모님 도움받아서 전셋집을 구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나서 차를 바꿨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허탈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재테크는 단거리 스플린트가 아니라 평생을 뛰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각자의 출발선이 다르고 달리는 페이스가 다를 뿐입니다. 남의 계절을 훔쳐보며 한숨 쉴 시간에 어제보다 10,000원이라도 더 절약한 오늘 나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일 뿐입니다. 묵묵히 내 시스템을 유지하며 나만의 속도로 걷다 보면 복리의 마법이 더해져 어느새 훌쩍 앞서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투자 마인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규칙도 모르고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관리를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값을 아껴 주식을 한 주 사보고 싶어지고 뉴스를 볼 때도 금리나 경제 기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금융교육입니다.
통장 쪼개기와 선저축은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갑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화려한 칼춤을 추려하지 말고 단단한 갑옷부터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30대 중반인데 그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에 눈을 뜨고 내 문제를 인식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제 쓴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 쓸 돈은 온전히 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 날짜를 맞추는 그 5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재무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궤도를 수정하며 계속 나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볼까요? 첫째,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자. 선저축 후 지출 시스템을 만드세요. 둘째, 내 돈에 이름표를 달아주자. 급여, 생활비, 비상금 통장으로 목적에 맞게 쪼개세요. 셋째, 신용카드라는 마취제를 끊고 체크카드로 지불의 고통을 느끼며 소비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해도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밑빠진 독이 아닐 겁니다. 다이어트처럼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익숙해지면 오히려 돈을 통제하는 쾌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없이 누군가의 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 그것이 바로 절약과 관리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생활비 전용 계좌 하나를 개설해 보세요. 딱 거기까지만 하셔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뇌는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고 다음 행동을 이어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내일은 자동이체를 걸고 모레는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식으로 아주 작게 쪼개서 실행해 보세요. 생각만 하는 사람과 단 한 번이라도 버튼을 눌러본 사람의 1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단단하고 눈부신 내일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내 돈의 진짜 주인이 되는 여정.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홀로서기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